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운명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동네 골목을 걸어 다닐 때마다 모든 어른들이 저에게 간식을 쥐어주며 귀여워해 주셨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에도 제 주변에는 항상 선물을 건네려는 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제 귀여움이 완전히 만개하여 온 학교의 공인된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깜찍한 윙크 한 번이면 성질이 사나운 선도부 선배조차 미소를 지으며 길을 비켜줄 정도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완벽하게 조화로운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에 스스로 감탄하곤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시골 마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와 우리 반으로 들어온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짙고 거친 흑발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지만 얼굴에는 일말의 미소조차 머금지 않은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학생에게 저의 무시무시한 귀여운 파괴력을 즉각 확인시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자마자 저는 그의 책상 앞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 민우야, 전학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하며 양보를 빵빵하게 부풀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필통에서 샤프심을 꺼내 갈아 끼울 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필살 무기가 이토록 무참하게 흔적도 없이 씹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자존심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오기가 치밀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온 철벽남의 단단한 방어벽을 반드시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방과 후 아무도 없는 고요한 미술실에서 혼자 정물화를 그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등 뒤로 고양이가 걷듯 사뿐사뿐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나 미술 과제 좀 도와주면 안 되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 위로 얼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민우는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단 1cm의 거리만 남겨둔 채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라 그의 짙은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당황한 모습이 고스란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저리 비켜줄래, 나 지금 캔버스 선 맞춰야 하거든이라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 몸을 귀찮은 장애물을 치우듯 한 손으로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패배감과 수치심에 휩싸인 저는 발을 구르며 미술실을 박차고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내 귀여움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오점이 남을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서실 구석자리를 찾는다는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밀폐되고 조용한 도서실 안에서 그의 철벽 심장을 완벽하게 뒤흔들어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서실 내부로 발을 들이자 묵직한 책 냄새와 조용한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창가 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두꺼운 과학 전문 서적에 몰두하고 있는 민우가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맞은편 의자를 소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빼서 정면으로 착석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커다란 참고서를 들고 슬며시 제 눈만 보이도록 아래로 내린 뒤 깜찍하게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눈앞에 투명 인간이 앉아있는 것처럼 책장에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무시에 화가 난 저는 테이블 아래로 제 오른발을 뻗어 그의 교복 바지 끝자락을 툭툭 쳤습니다. 민우야, 이것 좀 봐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공식이 있어라고 속삭이며 소매를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거세게 소매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우가 쥐고 있던 책을 탁 소리가 나게 덮으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포스와 위압감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도서실에서는 정숙이 기본 규칙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일침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던 치트키 같은 애교가 철저히 짓밟히자 깊은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서실을 걸어나가는 그의 넓은 등 뒤를 보며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마지막 분노를 불태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학교 문화제 준비 기간을 틈타 더 과감하고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무대를 만들겠노라 기약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와 민우 두 사람을 학교 문화재 특별창고관리위원으로 함께 임명하셨습니다. 단둘이 좁고 어두운 체육관 비품 창고로 들어가 물품을 정리해야 하는 최악이자 최고의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상자를 옮기던 중 갑자기 낡은 문이 거센 바람과 함께 거칠게 닫혀버렸습니다. 철컥하는 무거운 기계음과 함께 외부 손잡이가 완전히 잠기며 두 사람은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막을 아주 선명하게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상황을 확인하려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팍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되고 말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밀폐된 창고 안에서 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귓가 바로 옆에서 민우의 낮고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지금 심장 소리 너무 커서 다 들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그의 질문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거친 심장 소리에 그녀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좁디 좁은 체육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지독하게 가까웠습니다. 창고 밖에서 체육부 부원들의 거친 발소리와 쾌활한 웃음소리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주인공은 들키지 않기 위해 커다란 손으로 여주인공의 입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그녀는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원들의 발소리가 창고 문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가 다행히 반대쪽 운동장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완전히 정적이 찾아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일부러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흘겨보았습니다. 무심한 소녀는 여전히 아무런 동요도 없다는 듯 창고에 커다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 전체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문화제 준비로 대단히 분주해졌습니다. 복도 곳곳마다 화려한 포스터가 붙었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여주인공은 이번 문화제를 통해 그의 철벽 같은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필이면 두 사람은 학급 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제 집행부 부원으로 함께 배정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축제용 연극 의상들이 가득 담긴 무거운 상자들이 동아리방으로 대량 배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상 더미 속에서 발견한 거대한 인형 옷들을 신기한 눈빛으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대형 연극용 옷장 안에는 화려하고 독특한 중세시대풍의 드레스들이 무수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담임 선생님이 무서운 기세로 학생들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주인공의 소매를 붙잡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대형 옷장 안으로 쏙 뛰어들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옷장 문이 완전히 닫히고 두 사람은 또다시 비좁은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수많은 드레스의 부드러운 천들이 두 사람의 몸을 사방에서 타이트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남주인공 고유의 은은한 비누 향기에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묵묵히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묘한 기류가 흐르는 옷장 안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가슴팍에 살포시 이마를 기대고 말았습니다. 순간 소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무심했던 그의 시선이 마침내 아래로 향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옷장 문을 열고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못할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화려한 막을 올린 학교 문화제 당일은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반이 준비한 특별한 기획은 바로 귀여운 진짜 토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힐링 콘셉트의 토끼 카페였습니다. 여주인공은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머리에 하얗고 몽실몽실한 토끼귀 머리띠를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귀여움 덕분에 카페 앞은 개장하자마자 몰려든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묵묵히 서빙을 담당하던 남주인공의 시선이 토끼 귀를 쓴 그녀의 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복슬복슬한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소년의 발등 위로 기어 올라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철벽만 같던 무뚝뚝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작은 토끼의 등에 따스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의외의 다정한 반전 매력을 목격한 그녀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근 간식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 살포시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토끼에게 간식을 주는 짧은 순간 동안 어색하면서도 달콤한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소녀는 이번에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맞추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기적 같은 미소에 감동한 그녀는 마침내 그의 철벽 같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한층 더 무르익어갈 무렵 방송부에서 교내 전체에 특별한 안내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최고의 커플 매칭 이벤트가 대강당에서 곧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주먹을 주고 반드시 그와 함께 무대에 올라 공식 커플로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강당으로 향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학교 최고의 인기 만점 선배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배는 강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번 이벤트에 자신과 함께 파트너로 무대에 나가자며 동의도 없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황한 그녀가 손을 뿌리치려 애쓰는 순간 언제 다가왔는지 알 수 없는 남주인공의 차가운 그림자가 그들 사이에 드리워졌습니다. 평소에 그 어떤 일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철벽남 소년의 눈빛이 난생 처음으로 무섭게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선배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내 여자에게서 그 지저분한 손 당장 치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서늘한 경고를 날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경고가 체육관 창고 뒤편의 무거운 공기를 완벽하게 얼려버렸습니다. 무모하게 들이대던 소녀조차도 평소와 완전히 다른 그의 무서운 기세에 숨을 죽였습니다. 시비를 걸던 선배는 소년의 압도적인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소년은 굳은 표정으로 잡고 있던 소녀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었습니다. 다음날 학교 문화제가 끝나고 친구들은 뒤풀이로 함께 볼링장에 가자며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소년은 이번 기회야말로 그 철벽 같은 마음을 무너뜨릴 완벽한 타이밍이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볼링장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신발끈만 묶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일부러 약한 척을 하며 소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굴릴 수가 없으니 같이 잡아달라며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년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니 가장 가벼운 핑크색 공을 집어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가장 가벼우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거라며 소년은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오기가 발동한 소년은 화려한 포즈로 공을 굴렸지만 공은 가차없이 도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로 가볍게 공을 굴렸습니다. 시원한 소리와 함께 텐핀이 모두 쓰러지며 소년은 가볍게 스트라이크를 성공시켰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환호성 속에서 소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년에게 하이파이브를 청했습니다. 소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다가 소녀가 다가오자 슬쩍 손을 피해 자신의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완벽하게 허공을 가른 자신의 손을 보며 소년은 완전히 풀이 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은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어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소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녀는 머뭇거리다가 슬그머니 손을 뻗어 소녀의 작은 머리를 툭툭 받아쳐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머리 쓰다듬기에 소녀는 깜짝 놀라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핑크빛 기류를 눈치챈 친구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방과 후 교실에는 주번 활동을 해야 하는 두 사람만이 고요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노을빛이 길게 들이운 교실에서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동안 시골에서 올라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소녀의 진심을 매번 밀어내기만 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항상 밝고 귀엽게 다가와 주었던 그녀의 따뜻함이 이미 자신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가방을 챙기다가 내일 있을 수행평가 교과서를 펼치며 소년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공부 잘하는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귀엽게 칭얼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소년이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와 소녀의 바로 옆자리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거리에 소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교과서의 복잡한 공식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를 함께 바라보는 두 사람의 머리칼이 창가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년의 낮은 목소리가 노을빛 교실 안을 가득 채우며 더없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년은 공부는 뒷전인 채 자신을 위해 노력해주는 소년의 따뜻한 옆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느낀 소년이 고개를 돌려 소녀와 완벽하게 눈을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매정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일부러 철벽을 쳤던 거라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년의 완벽한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자 소녀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소년은 부드러운 손길로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가장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완벽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아름다운 방과 후의 교실 속에서 두 사람의 소중하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아주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